생각보다 감사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정말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에 좀 저희 팀원들 모두가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대로 저희가 5가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이미 이 5분들께는 이제 연락을 드려서 약속한 대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보내드렸고, 그분들이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BC6793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희님은 대학원생이라고 하셨는데 다들 대학원생이신지, 그리고 어떤 전공을 하셔서 이런 의자 채널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저희 3명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살명상기술연구실 출신들이고요. 저는 이미 졸업을 해서 석사 졸업을 했고, 2분은 이제 아직 박사 과정이십니다. 굉장히 논문을 쓰는데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산업공학과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인간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인간공학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말 그대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공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체공학적인 설계라고 한다면 어떤 제품을 사람의 어떤 신체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인지적인 것들,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인지적인 설계, UI 설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공한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이 의자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공학에 대한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품을 쓰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든 인간이 편해야 되니까, 그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해야 되니까 인간공학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GOJIB2004님께서 혹시 의자 리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의자 리뷰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보통 어떤 제품을 리뷰한다 라고 하면 한 프레임에 다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의자라는 제품은 한 프레임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의자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의자가 보이지 않는 구조여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촬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촬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카메라에 담아야 좀 이쁘게 담을 수 있을까, 좀 의자에 대한 정보를 잘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요즘은 그런 댓글이 안 달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의자 리뷰인데 의자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의자를 잘 담아내는 과정,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고민이 많은 건 이제 객관성의 확보예요. 의자 리뷰를 하는데 제일 곤란했던 건 의자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저희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다, 너무 주관적인 평가를 리뷰에 이렇게 올려서 영업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좀 이렇게 의자를 제공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데 그분들께 좀 원망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자들이 그랬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느낀 바를 얘기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저희의 어떤 의견이 정말 옳은 의견일까, 이 의자에 대한 어떤 소감이 객관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은 계속 있어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노력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저희 3명이 체형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연구실의 후배들, 동기들한테도 앉혀봅니다. 저희가 잠깐씩이라도 다 앉혀보고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담으려고 하지만, 의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정말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느낌을 주는 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가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최대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HAVEGOOD7님께서 되게 많은 의자를 리뷰하셨는데 그 많은 의자는 다 구매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전 질문하고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의자 리뷰를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조금 난감했던 게 의자를 어떻게 구하지? 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의자 가격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리뷰 영상을 찍는데 의자를 구매하는 게 계속 찍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는 이제 지속성이 없겠다 싶어서 의자를 판매하시는 분들께 찾아가서 이제 의자를 리뷰를 해보고 싶으니 대여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2-3주씩 앉아보면서 의자를 리뷰하고 다시 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찍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저희가 리뷰 영상을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영상이 이제 하나, 두 개, 그리고 뭐 편집이나 이런 것도 너무 어설프고 그래서 정말 빌려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찍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이 좀 알려지기도 하고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가끔씩은 이제 의자를 받기도 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영상을 찍는데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자를 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형아1이라는 분께서 각 분들께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의자 베스트 픽 하나씩이랑 뽑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에어론 의자를 샀지만 이제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의자를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착자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정말 신기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자는 허먼 밀러사의 엠바디 체어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 체어를 베스트픽이라고 뽑진 않았어요. 베스트픽은 허먼 밀러사의 에어론 체어입니다. 엠바디 체어는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는데 정말 의자가 편하긴 했지만 에어론보다 2배 정도 더 비싸고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론 의자를 베스트픽으로 꼽은 이유는 내구성이에요. 가죽 혹은 패브릭으로 된 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모되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구조적인 내구성이 좋아도 쿠션이 꺼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명품 의자들은 AS가 10년, 12년 이렇게 되지만 의자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사실 계속 쓰다 보면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쿠션 꺼짐이라든지 패브릭이나 가죽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해지는 정도, 그런 것들은 사실 AS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오래 쓰다 보면 발생되는 문제니까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에어론 의자는 그 내구성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의자가 어느 정도 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틸팅은 상당히 다들 만족스럽습니다. 10년, 15년 이렇게 의자를 써도 처음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어론 의자는 이미 미국에서 그 내구성은 검증이 됐죠. 에어론 의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풀 메쉬 의자로 되어 있고 이 메쉬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서 늘어짐도 거의 없고 오히려 앉으면 이 옷감이 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구성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론 의자를 최고의 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JJ는 똑같은 회사라서 민망하긴 한데 허먼 밀러사의 하이백 코즘 체어라고 합니다. 하이백 코즘 체어는 에어론사에서 유일하게 헤드레스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누웠을 때 목까지 기댈 수 있는 의자예요. 이 독특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 누워서 기대는 걸 좋아하는데 메쉬 의자이면서도 이렇게 누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용 사무실이나 서재가 생기면 코즘 체어 하이백 버전을 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허먼 밀러사를 무슨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절대 광고 아니고요. 허먼 밀러사에서 광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즈이님은 이제 휴먼 스케일의 프리덤 체어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부드러운 쿠셔닝, 그리고 안락함,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자세까지 커버 가능한 장점까지 갖춰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의자 중에 하나긴 합니다. 지인님은 틸팅 강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허리가 아프시기도 하고 이제 보통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의자의 틸팅의 강도가 좀 남자한테 맞춰져 있어서 여자한테는 좀 강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지인님도 막 뒤로 누우려면 정말 힘을 줘서 누워야 되는 의자들이 많아서 이 틸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프리덤 체어는 사용자의 무게에 맞춰서 틸팅이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틸팅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의자와 차별되는
어떤 그 유기적인 메커니즘, 그게 되게 마음에 드셨다고 하고, 기능적으로나 어떤 심미적으로나 모두 정말, 그러니까 그 뒤가 되게 특이한 의자거든요, 프리덤 의자가. 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고 하네요. 저희가 3명이서 상의를 해가지고 의자를 고른 게 아니고요, 각자가 정말 개인적으로 꼽아서 저한테 글로 써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기한 건 두 분 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의자 하면은 여러분과 같이 거의 한 2, 30만원 쓰는 것도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베스트픽을 뽑으라고 하니까 값이 많이 나가는 의자들을 고르셨어요. 근데 실제로도 물어보면 이왕 살 거면 가격대를 높여서 좀 비싼 걸 사는 게 낫겠다 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스탠드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체어비스 소개 이후 꽤 여러 의견들이 댓글에 달렸었는데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떤지 묻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어비스 영상을 올린 지 꽤 됐고, 스타트업 도전기도 올린 지 꽤 돼서 제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꼽았는데요. 일단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스타트업 도전기 영상 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만들 수 있어서 만드는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화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사용자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세를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고치는 게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어떤 귀찮은 알람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사용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잠정 중단 상태지만 이제 제가 정말 꿈꾸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국내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 허리 통증에 대한 의료 지출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같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곧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 5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5개의 질문을 답을 하면서 한 번 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나눔 이벤트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약관 내용이 있어서, 이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마친 후에 감사 이벤트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이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